이제 대칭 이동 해볼게, 얘들아. 자, 도형의 이동 중에 두 번째 이동인 대칭 이동. 일단 대칭 이동의 정의는 뭐냐면, 어, 대칭 이동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 점대칭과 선대칭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다 초등학교 때 배웠지, 얘들아, 너희?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을 P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봐. 라는 건, 이 점을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 라는 건 쭉 다가가서 온 만큼 가서 멈추면 돼, 얘들아. 그래서 이 점을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겠죠. 괜찮아? 정의야. 점대칭의 정의야. 다시 이 점을 하트라는 점을 별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라는 건 쭉 선을 연결해서 연장한 다음에 길이가 똑같아지는 순간에 멈추면 돼. 그래서 이 점을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이 점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이 점을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이 되겠지. 여기서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얘가 되겠지.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대칭 조건 문제는 얘들아 좀 깊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얘랑 얘의 중점이 얘야 라고 이렇게 중점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어. 우리 지금 도형의 이동 단원이라서 좀 깊게 들어가거든, 뒷부분 가면은. 근데 이제 학년이 지나면은 이렇게까지 깊게는 잘 안 나오는데 기본적인 방법들만 숙지해서 적용하면 되는데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좀 깊이까지 할 수 있어야 돼. 다시 점대칭은 이런 거고 얘랑 얘의 중점이 이 점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어. 선대칭도 다시 한번 정의 내려볼게. 선대칭은 예를 들어서 이 하트라는 점을, 선대칭 여기서 말하는 선은 직선이야, 얘들아. L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라는 것의 의미는 이 하트라는 점에서 L 하트에 수직이 되게 다가가서 온 길이만큼 가서 멈추는 거예요, 연장해서. 이게 선대칭의 정의야. 그래서 하트라는 점을 L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세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 내가 이 평면을 이 직선으로 접어버리면 완전히 포개어지겠지, 이 점과 이 점이. 데칼코마니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선대칭이다. 그럼 여기선 두 가지 성질이 생기는데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L 위에 있고, 이걸 이제 보통 중점 성질이라고 불러.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직선 L 위에 있어야 되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직교해. 두 직선이 직교할 조건 뭐야? 기울기 곱인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직교해가지고 이렇게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어, 나중에. 자, 점대칭과 선대칭의 정의는 한번 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칭 이동할 때는 그 기준이 좀 다양해. 평행 이동보다. 평행 이동은 그냥 X축으로 평행 이동, Y축으로 평행 이동 밖에 없잖아. 근데 그 대칭 이동은 그 기준들이 다양한데, 첫 번째로는, 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수 있고, Y는 X에, 원점 안 했네.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수도 있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수도 있고, y는 마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수도 있어. 여기까지는 외워놔야 돼, 그 방법을. 그러니까 고1이 지나서도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건 이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고1 때 도형 이동을 자세히 다루면서 우리가 또 추가로 더 깊게 나오는 것은 이런 것들 말고 임의의 점에 대해서 점 대칭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말고 위에 나온 거 말고 다른 점, 위에 나온 선들, 직선들 말고 다른 선대칭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거야? 이 정도까지 하면은 충분해. 엄청 자세히 한 거고, 여기까지는 외워주고 여기까지는 그때그때 문제 맞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있어. 근데 역시 대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도형이 이동할 대상이
첫 번째로는 점이 있겠지. 그러니까 똑같아. 점을 x축 대칭하거나 y축 대칭하거나 원점 대칭하거나 해서 뭐 그려볼 수 있을 테고, 두 번째로는 식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식이라는 건 점을 제외한 도형을 의미해. 그러니까 두 번째랑 똑같아. 간단하게 식의 이동이라고 부를게. 그러니까 역시 대상은 두 가지다. 점이냐 점이 아니냐. 동일한 선생님 봐야지. 점이냐 점이 아니냐로 대상을 나누고, 힘 빠진다 선생님도. 해보자. 점이냐 점이 아니냐로 대상을 나눌 수 있고, 점의 이동은 어떻게 할 거고 식 이동은 어떻게 할 건지 외워 주셔야 돼요. 방법을 외워서 잘 쓰면 돼, 얘들아. 그 원리나 그런 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질 않아. 그 원리는 역시 자취방정식이긴 한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볼게. 점의 이동은 얘들아, 그러니까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건 되게 단순 명료해.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보여. 예를 들어서 3,1이라는 점을 x축 대칭한 점을 말해봐 라고 하면, 이 점을 x축 대칭하면 정의에 의해서 x축 대칭이라고 할 때 얘들아, x축은 선이잖아. 그러니까 선대칭인 거야. 이렇게 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야? 라고 물으면 그냥 3,1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3,1을 x축 대칭한 점의 좌표는 3,1이야 라고 대답하면 되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점을 x축 대칭해.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y좌표의 부호를 바꿔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이것들 예제로 그냥 성질을 하나씩 하나씩 써볼게 얘들아. 뭐 증명은 아니지 이런 건. 자, 어떤 점을 y축 대칭을 해볼게. 그럼 y축 대칭하면 이게 y축 대칭하는 거죠. 이 점의 좌표가 뭐야? 라고 대답하면 그냥 딱 봐도 마 3,1이죠. 이 길이 같을 테니까 여기 x좌표가 마 3이겠지. 그래서 어떤 점을 y축 대칭하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시 점의 이동은 좌표를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하는 거야, 얘들아. 원점 대칭 해볼게요. 어떤 점을 원점 대칭 해보래. 원점이라는 건 점이니까 지금은 점 대칭이거든, 얘들아. 얘를 원점 대칭 해보면 여기가 있겠지. 여기랑 여기 길이 똑같고, 그죠? 그러면 마 3, 마이너스 1에 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점을 원점 대칭하면 x좌표의 부호도 바꾸고 y좌표의 부호도 바꿔. 그러니까 좌표 부호를 둘 다 바꿔줘야 돼. 자,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둘 다 바꿔준다. 자, 어떤 점을 y는 x 대칭하면은 y는 x는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도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 있겠지? 아마도 이렇게 내가 선대칭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 있겠지? 그럼 그냥 직관적으로 몇 콤마 몇일까 생각해보면 1,3이야 얘들아. 이거 내가 증명하듯이 한번 풀어볼게. 1,3이거든?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점을 y는 x 대칭하면 x좌표랑 y좌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x좌표랑 y좌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x좌표
부호 바꾸는 게 아니에요. 랑 y 좌표를 서로 바꾼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1,3이 될 텐데 그걸 증명하듯이 한번 선생님 풀어볼게, 얘들아.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a, b라고 잡아봐. 그럼 a, b를 구해볼래? 물론 우리가 공식으로 외워서 1,3인 걸 알고 있는 건데 공식 안 쓰고 풀어보겠다라는 의미야. 그럼 이제 선대칭의 정의를 써줘야 돼. 선대칭은 결국 얘들아 정의로 문제를 풀려면 중점과 수직 조건 쓰는 거거든. 봐봐. 중점 조건 먼저 써볼게. 얘랑 얘 중점의 이 직선 위에 있는 거 인정되니, 얘들아? 그럼 얘랑 얘 중점의 좌표를 내가 M 미드 포인트라고 부르면 중점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괜찮아? 그리고 얘가 얘 위의 점이야. 그럼 대입할 수 있겠지. 적당히 정리해서 A랑 B의 관계식을 하나 가지고 있자. 이렇게 A랑 B의 관계식 하나 가지고 있고 중점 조건 썼죠. 그리고 수직 조건 한번 쓸게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해보면 얘들아 얘의 기울기는 지금 얼마야? 얘의 기울기 얼마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해보면 A마 3분의 B마 1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해서 정리해보면 B마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연립해서 A랑 B를 구해보면 두 식을 더해서 2B는 6이니까 B는 3이고 B가 3이니까 뭐가 틀렸을까? 안 틀렸. B가 3이고 여기다 넣자. B가 3이면 여기다 3 넣으면 돼. 그럼 A는 1 되겠죠. 그래서 저 점의 좌표가 1,3이야 라고 증명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증명하듯이 내가 선대칭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 건데 이렇게 증명하지 말고 방법을 외워서 그냥 능숙하게 사용하자라는 거야, 이 단원이. 그래서 A랑 B가 1,3이야 라고 지금 알아낸 건데 이제 외워서 그냥 써버려, 얘들아. 얘네들의 원리도 다 똑같아. 증명하듯이 하면. 이제 증명하지는 않을게. 자, 그리고 y는 마x 대칭을 해보면 y는 max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3,1이라는 점을 이 빨강이에 대해서 선대칭 완전히 포개어지게 접으면 이쯤 올 것 같지? 이쯤 올 것 같아. 그래서 여기와 여기 길이 똑같고 여기 직각이 되는 여기 위치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마1, 마3이 돼요. 마1, 마3. 이것도 증명하면 이렇게 풀면 증명이 되는데 증명하지는 않을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x좌표랑 y좌표의 부호를 먼저 바꿔주고 그리고 자리도 서로 바꿔줘야 돼. 뭐 외우기 쉽게 표현하면 얘랑이랑 부호를 바꾼 다음에 자리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얘랑이랑 부호 바꾸면은 마3, 마1이잖아. 그것도 바꿔버려. 그러니까 부호 바꾸면서 자리도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 얘를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편하겠죠. 뭐 증명은 얘들아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데 계속 다 증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안 할게. 자, 그럼 이제 X축은 선이니까 선대칭, 선대칭, 점대칭, 선대칭, 선대칭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거든. 근데 이런 것들 말고 다른 점이나 선에 대해서 대칭을 물어보면 어떻게 풀어?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 점대칭은 정의상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이거 이따 뒤에다 나오니까 그때 또 해줄게, 얘들아. 선대칭은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해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나오면은 내가 그때 풀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만 중점과 수직 조건을 이용하겠구나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 이동만 그 방법을 누구 대신 누구 대입할지만 해주면 되는데 별로 안 헷갈려 얘는.
일단 이거 쭉 외워봐 얘들아 지금. 보자 얘들아. 같이 외우자. 어떤 점을 x축 대칭하면 y좌표 부호 바꾸고 y축 대칭하면 x좌표 부호 바꾸고 원점 대칭하면 x좌표 y좌표 부호 둘 다 바꾸고 y는 x 대칭하면 x좌표랑 y좌표를 바꾸고 y는 max 대칭하면 x좌표랑 y좌표 부호 바꾸고 자리도 바꾸고 점대칭 문제가 나오면 중점 조건, 선대칭 문제가 나오면 중점과 선택 조건을 이용한다. 뚝딱 외우면 되고 시계 이동의 방법도 얘들아 얘랑 별로 안 헷갈려. 여기서 부호 때문에 조금 헷갈리긴 했거든. 여기랑 여기랑 부호가 좀 다르게 돼서 여기는 안 달라서 외우기 어렵지 않다. 어떤 식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의도하고자 하는 표현하고 하는 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y는 2x-3이란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을 x축 대칭하면은 다른 직선이 되잖아.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어? 이거 식이 뭐야?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그 방법을 설명하면 우리가 식을 이동할 때는 누구 대신 누구 대입이라고 하라고 했잖아. 이러면 x 대신에 y 대신에 마y 대입하면 돼 얘들아. 비슷해서 안 헷갈려. 근데 이제 그 형식만 지켜주면 돼. 그 형식이라는 건 뭐냐? 점을 이동할 때는 좌표를 어떻게 바꿔요라고 말을 해야 되고 식을 이동할 때는 누구 대신 누구를 대입해요라고 말을 해야 되고 얘들아. 다시 그럼 얘를 x축 대칭했는데 식을 x축 대칭했으니까 y 대신에 마y를 대입해야지 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 얘가 돼.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쓸 때 이렇게 안 쓰니까 이렇게 사용하겠지. 이걸 그려서 확인해보면 그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려보면 되는데 지금은 그릴 필요가 없지만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얘를 그리면 y절편이 마3이고 길이가 2인 직선이죠. 얘가 얘예요. 그럼 얘를 이 연두라는 직선을 파랑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라는 거는 파랑이로 평면을 접어버리라는 소리야 얘들아. 파랑이로 평면을 접어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반전돼? 라고 물어본 건데 이 점은 일로 갈 테고 이 점은 일로 갈 테고 이 점은 일로 올 테고 이 점은 일로 올 테고 이 점은 일로 갈 테고 얘는 이렇게 도형이 이동되겠지. 그러니까 모든 점을 다 동일하게 이동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요. 파랑이로 완전히 접으면. 그래서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된다. 이게 얘들아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데칼코마니를 자꾸 생각해줘. 봐봐. x축
X축, Y축이 있었어. 여기서 얘를 망했지? 다시 할게. 망했지? 연두를 했어야 되는데. 봐봐. Y축, X축이 있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래서 얘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는 소리는 이렇게 접어버리라는 소리야, 얘들아. 평면을. 그래서 접어서 데칼코마니 해서 새로 생기는 부분을 확인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새로 생기는 부분이 이렇게가 새로 생기잖아. 그래서 아, 얘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괜찮지, 이 정도는? 잠들게. 물 좀 먹고 졸려? 졸리잖아. 너 계속 졸고 있으면 선생님 수업이 안 돼. 다혜야. 괜찮아? 졸지 마. 방학했지, 다혜야. 잠을 별로 못 잤어? 과제했냐고? 딴 거 뭐 할 거 있었어? 그래도 이렇게 졸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거 깨려고 해야지.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할 때 졸지 말라고 했잖아. 다른 건 다 참아줘도 조는 거 못 참아준다고. 여기서 졸고 있으면 의미 없잖아, 얘들아. 선생님 앞에서 수업하는 사람도 힘 빠지고. 한번 잔소리를 꾹 하려다가 꾹 참았어. 잘했다. 졸지 마세요. 여러분들 애기가 아니잖아. 이제 고1이잖아. 맨날 듣는 소리지. 이제 고등학생이야. 뭐 이제 중학생이야. 아, 내가 얘들아, 봐봐. 잔소리 좀 할 테니까 잠게. 내가 너희한테 졸지 말라고 혼내. 만약에. 이거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평가하기 때문이야. 고평가하기 때문이야. 난 너희가 졸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봐봐. 무슨 말이냐면, 1살짜리 애기가 있어. 1살짜리 애는 먹고 자는 게 일이거든. 얘한테, 야, 선생님 수업할 거니까 졸지 마. 라고 하면, 근데 1살짜리 애기가 자. 울면서 자. 그러면은, 그게 나의 잘못이니, 1살짜리 애기의 잘못이니? 내가 1살짜리 애기한테, 너 자지 마. 너 졸면 혼낸다. 라고 해, 1살짜리 애기한테. 근데 1살짜리 애기가 싫다고 자. 그러면 그거는 나의 잘못이지. 왜냐면 얘한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1살짜리 애기는 자는 게 일이고, 자는 거밖에 못해. 그걸 이제 제어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13이니까 지금 17살 된 거니? 17살이잖아. 그럼 17살 애한테 수업 때 졸지 마. 졸리면 물 좀 먹고 와서 잠을 깨.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도 계속 졸고 있는 거는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야. 혼을 내는 거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로 혼내면은 내가 잘못하는 거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한테 여기가 17살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왜 못 날아? 너희 하늘도 못 날아? 애송이들. 하늘도 못 날아? 라고 하면은 내가 미친 사람인 거지. 왜냐면 능력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잖아, 얘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날 순 없잖아,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왜 못 나냐고 비난하는 것은 나의 비난이 잘못된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수업 때 졸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너희들 의지로. 근데 뭐 내가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제 스토킹 하는 건 아니니까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피치 못하게 잠을 못 잘 상황이 있었거나 할 수도 있었겠지. 뭐 어떤 상상치 못하는 사정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그런 거가 있으면 너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평소에
일상적인 17살의 일상적인 생활 수준, 생활 어떤 반경 안에서 졸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 능력적으로.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혼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능력,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졸음 같은 거를 좀 쫓아낼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래서 자꾸 혼내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너희 졸 때 자꾸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야. 너희 능력의 문제라고면은 기분이 절대 안 나빠. 너희 날지 못한다고 내가 기분 나쁠 이유는 없잖아, 얘들아. 너희한테 갑자기 내가 대학교 때 다니던 원서를 딱 주고 전공서를 주고 너 이거 내일까지 외워, 내일까지 풀어와 하면은 그렇다고 너희가 안 해왔다고 내가 그 기분 나쁠 리는 없거든. 왜냐면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너희 수학과 원서 보면 미쳐 책이 얘들아. 선생님 수학 교육과가 아니라 수학과라서 다 영어야. 나도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 이거 주고 나서 너희한테 해오라고 하면은 당연히 못하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런 거는. 근데 여러분들 나는 지금 졸지 말라고 하는 건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졸지 말라고 하는 거야. 바로 앉으라고 집중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야, 얘들아. 선생님은 절대 야채 가게 가서 고기 달라고 안 해, 얘들아. 얘들 야채 가게 가서 고기 달라고 한 다음에 고기도 안 팔아요? 이러면은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갑질하는 거잖아. 야채 가게 가서 갑자기 왜 고기를 달라고 해? 야채 가게다 으면 야채를 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합당하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거야. 난 여러분들 졸지 말란 요구는 나한텐 충분히 합당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고 있다면, 졸지 말란 나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여러분들의 잘못인 거죠, 이건. 물론 내가 뭐 엄청나게 슈퍼스타처럼 여기서 막 엄청 수업을 막 미친 듯이 재밌게 해. 그럼 너희가 안 졸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이제 나의 능력 밖이야, 얘들아. 내가 여기서 뭐 덤블링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여기서 뭐 스탠딩 코미디를 할 수도 없고. 선생님 원래 좀 노잼이거든, 얘들아. 근데 우리 공부하러 왔으니까 조금 노잼이어도 봐줄 수 있잖아, 너희가. 공부가 재밌어, 얘들아. 열심히 하면. 어 이럴 수가,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흥미를 느끼라고 하는 건 좀 오바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니까 좀 이왕 할 거 집중해서 하자라는 소리지, 얘들아. 뭐 하다가 여기까지 야채 가게 왔냐? 잠깨라고 딴소리 했어. 졸지 마. 근데 나도 돌이켜보면은 나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조금 살짝 마음에 미안한 감정이 있기도 하면서 난 안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니까 좀 더 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 기억도 잠깐 들면 미안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들 선생님보다 더 뭐랄까 훌륭한 인간이니까 선생님보다 더 안 좋을 수 있겠지. 자, 해보자. 어, 다시 해볼게요. 뭐 하다 여기까지 왔냐? 어떤 식을 y축 대칭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야. 이거 증명은 안 할게, 얘들아. 자취방정식으로 증명하는 거야. 근데 이제 비슷해서 안 헷갈리다라는 소리야. 포메이션만 지켜주면 돼. 누구 대신 누구 대입. x좌표를 어떻게 바꿔요? 좌표를 어떻게 바꿔요? 누구 대신 누구 대입. 자, 이거는 x 대신에는 마 x 대입하고 원점 대칭할 때, 얘들아, 동시에 y 대신 마 y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y는 x 대칭하면 x좌표랑 y좌표를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에서는 x 대신에 y를 대입하는 거야. 서로 바뀌겠지, 그럼. y 대신에는 x를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우리 역함수 구하는 두 번째 스텝이잖아, 이게 지금. 역함수 아직 안 배웠구나. 역함수 배우면 두 번째 스텝이야. 그래서 얘 때문에 역함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y는 x 대칭이 되는 거거든. 나중에 역함수 배울 때 알려줄게.
지금은 도형이 이동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방법을 익혀. 자, y는 max 대칭을 하면 x좌표랑 y좌표, 점 같은 경우에는 x좌표랑 y좌표를 부호를 바꾸면서 자리도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 같은 경우에는 x 대신에 마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밑으로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여기 밑으로는 중점 조건이거나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취방정식스럽게 하는 거야. 여기가 나오면 좀 곤란해, 여러분들. 자취방정식으로 해야 되거든. 나올 때 할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싹 다 외우고 쓸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기본 소양은 된 거야. 다만 내신 대비 할 때만 여기 이런 조금 특이 유형들 다뤄주면 돼. 이제 고1 지나서는 이 밑으로는 잘 안 나오거든. 여기까지만 딱 나오거든. 얘도 잘 안 나와. 여기 위로만 많이 나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한번 그려서 또 예를 들어보자. 5,2라는 점을 x축 대칭하면 y좌표의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를 y축 대칭하면 x좌표의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죠. 이걸 기계적으로 하자는 소리야. 지금 공식을 외우잖아. 얘를 원점 대칭하면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둘 다 바꿔줘야 되고 점을 이동하고 있어요.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x좌표와 y좌표를 바꿔줘야 되고 얘를 y는 max 대칭 이동하면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면 돼. 가 되는 거야. 그림을 세볼까? 얘를 x축 대칭하면 여기가 있을 테고 찍기만 할게 이제. 얘를 y축 대칭하면 마오 콤마 2에 가 있을 테고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마오 콤마 마이에 가 있을 테고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2 콤마 5에 가 있을 테고 y는 마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마이 콤마 마오에 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틀렸구나 선생님. 마이 콤마 마오. 점을 이동해 봤어요. 식을 이동해 볼게요. 스팸 전화가 오고 있어. 빨리 끌게. 왜 이렇게 나한테 설문조사를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들은. 너희 설문조사 전화 안 오니? 아니요. 대출 전화랑 대출 받을 생각 없는데. 안 그래도 이미 은행에 노예가 됐는데, 난. 자, 다음 거 볼게. 시계 이동 해봅시다. 보통 이제 함수를 많이 이동하니까 함수를 예로 들어볼게요. 얘를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y를 대입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너 이게 엄청 중요해. 나중에 이거 거꾸로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보면은 이거 y는 fx를 x축 대칭한 거네? 라고 이걸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왜냐면 너희 수원 가면 지수함수라는 걸 할 텐데 거기서도 이제 기본적인 거 할 때 이거 그래프 그려봐 라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y는 2x를 그리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y는 2x를 x축 대칭한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나중에 수원할 때. 그러니까 모든 함수를 다룰 때 많이 나오는 일이라서 중요해. 이것은 누구를 어떻게 이동한 거라고? y는 fx를 x축 대칭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얘 y 거였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y 대신에 마y가 대입되었으니까 x축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역해석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일단 정방향으로 좀 외우자. 자, 어떤 식을 y축 대칭하면 x 대신에 max를 대입해줘야 돼. 어떤 식을 원점 대칭하면은 x 대신에는 max를 대입하고 y 대신에는 may를 대입해줘야 돼. 어떤 식을 y는 x 대칭하면 x에 y 대입하고 y에 x 대입해야 돼.
어떤 식을 y는 max 대칭하면 x에는 ma y 대입하고 y에는 ma x 대입해야 돼. 순서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구나.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돼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함수 다룰 때 결국은 함수는 그래프가 제일 핵심이거든, 얘들아. 그래프 다룰 때 도형 이동은 항상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 이거 지금 봐봐. 외워버려. 오늘 안에 다 외우고 간다는 마인드로 해, 얘들아. 지금 선생님 프린트 줬잖아. 첫 장, 둘째 장 한 거거든, 지금. 첫 장, 둘째 장 쭉 외우고 뒤에 빈칸 문제 있어, 얘들아. 앞에 한 장만 외워. 그 다음 한 장은 내가 아직 안 했어. 앞에 한 장 외우고 뒤에 빈칸 메꾸기 1단계 암기 해봐, 얘들아. 지금 싹 다 외워버려. 음, 학교가 방학이 언제지? 내일. 밥은 먹었어, 건이야? 여긴 됐고. y는 max 대칭을 하면 어떤 점을 x표랑 y표의 부호를 바꾸면서 자리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1이라는 점을 이거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면 얘랑 그냥 부호를 먼저 바꿔. 마산 마일이지. 그럼 자리도 바꿔버려. 그럼 뭐가 돼? 저렇게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공식처럼 써는 거야. 어디가?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호를 바꾸라는 말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리를 바꾸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란 말이야. 지금 싹 외우고 얘들아 빈칸 메꾸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세 번째 장만 빈칸 메꾸기 하면 돼. 얘들아 마지막 장은 아직 안 했어.
아니구나. 1단계 암기 하란 소리야, 얘들아. 이거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네. 맨 뒤에 장만 외우면 되겠다. 맨 뒤에 장. 잠게. 북극곰처럼 이렇게 입고 있지 말고, 더우면, 졸리면 조금, 외투 좀 벗어. 따뜻하니까 잠 오지. 다 했어? 다 외웠어? 응? 여기도 해야지.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거긴 아직 안 가르쳐줬어. 자, 같이 풀어봅시다. 얘들아, 너 이게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데 헷갈림이 줄어들려면 내가 아까부터 말하고 있는데 점을 이동하면 무슨 좌표 x나 y겠지? 좌표를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x좌표를 어떻게 바꾸고 y좌표를 어떻게 바꿔요? 라고 생각해 줘야 되고 식을 이동하면은 누구 대신 누구 대입이라고 해야 돼.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 x 대신 뭐 누구를 대입한다. y 대신 누구를 대입한다. 그러니까 너희 점이면 대답을 꼭 이렇게 포메이션을 이렇게 해야 되고 식이면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되더라. 알겠지?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해 일단. 자, y는 x라는 점을 원점 대칭한 점을 다시 y는 x 대칭하면 다시 할게. x, y라는 점을 원점 대칭한 점을 y는 x 대칭하면 이 점이 된대. x랑 y 구하래. 자, 이거 원점 대칭하면 뭐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점을 원점 대칭하면 x좌표의 부호를 바꾸고 y좌표의 부호를 바꿔야 돼. x좌표의 부호를 바꾸고 y좌표. 이건 암기의 영역으로 넘어갔어. 얘들아 외워야 돼 이제. 자, 이 점을 y는 x 대칭하면 x좌표랑 y좌표를 서로 바꿔주는 거였지. 그래서 x값은 1이고 y값은 마삼 되겠지. 이렇게 x 구하면 끝이에요. 엄청 쉬워요. 다음 거 볼게요. 어떤 직선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얘를 y는 x 대칭하면 얘가 되고 얘를 y는 x 대칭하면 얘가 돼 라는 말이야. 이 표현이 그런 말이야 얘들아. 의사가 그럼 얘를 y는 x 대칭해가지고 얘랑 똑같아요 라고 해서 문제를 풀 거야 선생님이. 그럼 얘를 y는 x 대칭하면 식을 y는 x 대칭하는 거잖아. 그래서 x에는 y를 대입하고 y에는 x를 대입해줘야 돼. 얘를 y는 x 대칭할게요. x에는 y를 대입하고 y에는 x를 대입해줘. 그래서 얘랑 똑같아요 해서 문제 풀면 끝나. 그럼 이제 포메이션 맞게 정리해주자. 순서 좀 맞춰주자는 소리지. 그러면 두 개가 상수가 이미 같으니까 개수가 서로 똑같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계산해보면 두 개가 같은 식이니까 a-3은 여기 1, 1 똑같아서 가능한 일이야. b-1과 똑같고 즉 a-b는 2이고 얘랑 똑같아. a는 마-b, 마-1과 똑같아. 즉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문자 두 개 축두개 연립하면 a랑 b가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여기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었어. 얘랑 서로 y는 x 대칭이야 라는 말은 얘를 y는 x 대칭하면 얘가 된다 라는 말이었어요. 문제 읽어줄게. 2차 함수를 포물선을 원점 대칭하고 그 원점 대칭한 애를 다시 x축 대칭하면 얘가 돼. a랑 b가 얼마야? 라는 질문이야. 사실 2차 함수를 얘들아 도형이 이동을 할 때는 꼭지점이 중요하니까 꼭지점만 잘 추적해도 답은 나오거든. 근데 선생님 제가 식으로 온전히 다 할게. 나중 되면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만 추적한다던가 원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만 추적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쉽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온전히 다 식을 다 알아 구해내보자. 이 식을 원점 대칭한 거야. 식의 이동이니까 누구 대신 누구 대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점 대칭이잖아. 그래서 y 대신에는 마 y를 대입해주고 x 대신에는 마 x를 대입하는 거야. 이 식을 원점 대칭한 식이야. 얘를 다시 x축 대칭하래. 그럼 얘를 x축 대칭하면은 y 대신에 마 y를 대입하겠지? y 대신에 마 y를 대입하면 다시 y로 돌아오겠지.
이거 정리 좀 하면서 갈게. 여기서 y의 부호가 바뀐 거야. y 앞에. y 대신 마와이 대입된 거야. 이렇게 돼. 얘가 얘랑 똑같아. 이거 표준 바꿔가지고 a랑 b 대답하면 끝이에요. 얘가 얘라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P라는 점이 있는데 P를 Y는 X 대칭한 점이 Q고 P를 Y축 대칭한 점이 R일 때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을 구해주래. 일단 여러분들 배경지식으로 무게중심의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그래비티 오브 센터는 3분의 X좌표의 평균 3분의 Y좌표의 평균. 이 무게중심 공식이었어요. 이건 이제 암기의 영역이죠. 점이야. 점의 이동이니까 좌표를 어떻게 바꾼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 점을 y는 x 대칭하면 x좌표와 y좌표를 서로 바꿔주는 거지. 이 점을 y축 대칭하면 x좌표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PQR의 무게중심 그냥 구해주면 답이에요. 그래서 무게중심 구해보면 3분의 PQR의 무게중심이었으니까 3개 더하면 1구 y좌표 합치면 4구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쉽죠? 자, 이 원을 y축 대칭하면 얘들아 어떤 원을 평행이동해도 당연히 원이고 대칭이동해도 무조건 원이야. 어떤 원을 y축 대칭하면 원이 되는데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난대. 그럼 기본적으로 원과 직선이 만날 조건을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들아 나 원과 직선이 만난다. 원과 직선 위치 관계 하면 D랑 R 간의 관계로 해결하라고 했어요. 자, 만나려면 원과 직선이 만나려면 D가 R보다 어때야 돼?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알겠죠? 가까워야 되잖아. 얘들아 이거 저번 시간에 했는데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 D가 R보다 작다. 여기 D라는 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야 얘들아. 이 거리가 D란 말이야. 얘가 R이고 지금. 그래서 D가 R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면 똑같은 상태지. 이렇게 되면 멀리 있는 거야 거리가. 그래서 이러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간에 나올 부분을 해석해주면 원과 직선이 만나?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R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해서 문제를 풀면 돼. 이 원을 찾자. 그럼 어떤 원을 식이잖아. y축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대입하면 돼. 일일이 마이너스 대입해서 정리해도 되고 표준형을 바꿔서 대입해도 되고 근데 표준형을 바꿔서 이동하는 게 정석이야. 얘 자체를 일단 표준형으로 바꿀게 얘들아. 얘 자체를 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2, 마일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야. 그러면 얘를 x축, y축 대칭하자. 얘를 y축 대칭하면 x자리에 마x를 대입하면 돼. 이거야. 근데 이거 안 이쁘지 얘들아. 얘들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뭐랑 똑같아? 이쁘게 바꾸면 x 플러스 2의 제곱과 똑같아요. 알겠죠? 다시 할게. 네모 빼기 세모의 제곱은 세모 빼기 네모 제곱과 똑같지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바꾸면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이었어. 그럼 이것은 누구랑 똑같아? x 빼기 2의 제곱 같은 거예요. 알죠? 정리해보면 그렇게 돼요. 자, 지금은 이게 싫으니까 이걸로 바꾸는 게 센스. 이거야.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난대. 그럼 이제 D랑 R 간의 관계 쓰시면 돼요. 이 원의 중심이 마 2, 마1이죠. 반지름은 2고 그럼 D 계산해볼게.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나는 거니까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D야. 그래서 D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마이 대입하고 마일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D, R은 2야. 그래서 D가 R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K의 범위 구하고 싶은데 절대값 K-2의 범위가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 공식으로 외워서 쓰라고 했죠? 경계 사이야 바깥이야? 사이야. K-2가 마10과 10을 경계로 경계 사이에요. 그럼 K 범위는 각 변에 2를 더하면 마8에서 12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면 K 범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상 원이 더 어려웠지. 도형의 이동은 너무 쉬운 일이었어. 방법만 외우고 있다면. 지금 도형의 이동 방법 다시 한번 다 했어 이제 얘들아 이제 뒤에 가서 조금 이제 특수한 유형들만 다루면 되고 방법 자체는 다 했거든. 문제 하나씩 앞에서부터 풀면서 헷갈리면 질문 내가 바로 잡아줄게 얘들아.